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를 알려드리는 범태범TV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칼날 아래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타이든 자이든 우리는 서로 경쟁해서 직장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오늘 고전의 한수 주제는요,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한 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우하고 고슴도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슴도치가 백전백승합니다. 여우가요, 다방면으로 공격하지만 고슴도치는요, 몸을 동그랗게 마는 순간 여우는 어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우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고슴도치를 공격하지만 고슴도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 극도의 단순함,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여우에 상대하는 거예요. 여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써먹을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고슴도치는 단순함의 극치,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결국은 여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역경을 이겨내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베스트 원, 최고 중에 최고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only one입니다. 유일한 나,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나, 이게 요즘은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최고를 갈구합니다. 최고의 친구, 최고의 기업, 최고의 인재. 우리는 최고를 갈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남북조 시대에 안지추라는 사람이요, 후세를 위해서 남긴 문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시가훈이에요. 안시가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서오능이라고. 오서오능이 무슨 말이냐면요, 날다람쥐는요, 5가지를 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날 수 있으나 지붕을 넘지 못하고, 나무를 올 수 있으나 나무를 탐지 못하고, 굴을 팔 수 있으나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감출 수 없어요. 그리고 헤엄칠 수 있으나 골짜기를 못 넘고, 열심히 뛰어갈 수 있으나 사람보다 빨리 못 갑니다. 여러 재주가 있으나 미숙해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항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전문가 시대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다재다능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전공이 있어야 돼요. 전공이 없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공이 없이 못하는 게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합병이 되더라도, 우리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조직이 바뀌더라도 버틸 수 있는 나만의 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직이면요,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업직이라면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영업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무직이라면 일을 일사천리를 해서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사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나만의 한 방이 없으면요, 우리는 팔의 목숨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될 때는요, 값싸고 전문 인력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20년 전에 모 그룹 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콘텐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요,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게 사서 상경 중에서 역경이라는 분야에 제가 심취하고 있었어요. 올해로 제가 역경을 공부한 지가 한 30년 됩니다. 역경을 다른 말로 우리는 주역이라 그러죠. 이 강의안을 개발하다가요, 주역이라는 콘텐츠에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가지고, 즉 주역을 가지고 강의안을 개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강의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역경은요 다른 말로 주역이라 합니다. 그 주역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주역은 점수는 점수락이 아니냐. 주역은 점수락이 아니고요, 통계학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 즉 주역을 공부하다가 관상과 사주라는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녹여서 강의안을 만들고 싶은데 그중에 관상이 낫냐 사주가 낫냐, 이 콘텐츠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은요, 관상을 가지고 강의안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주는요 번거롭습니다. 사주를 보려면요, 상대방한테 태어난 일시, 생년월일 다 물어봐야 되고 별도로 찾아보고 해야 돼요. 좀 번거롭습니다. 그렇지만 관상은 어떨까요? 관상을 얼굴만 척 펴면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가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중성과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게 바로 관상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고전의 한수 시간에 통계학인 측면에서 관상을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선택한 이 관상학 교환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선택이 타고난 선택이었다고 지금 자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상, 이 주역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관상 주역을 공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하나 냈는데요. 요즘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6세 6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셀러에 편입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랍의 한 시장에서요, 상인이 앵무새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앵무새 가격이 다 틀려요. 한 개 구걸을 하는 앵무새는요, $10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 구걸을 하는 앵무새는 $20. 그런데요, 늙은 앵무새는요, $100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이 묻습니다. 아니, 왜 늙은 앵무새는 $100에 파느냐? 늙은 앵무새는 몇 개 구걸을 합니까? 물었더니요, 그 주인은요, 한 개 구걸뿐이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한 개 구걸뿐이 못하는 앵무새가 왜 $100에 받습니까? 그랬더니요, 상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두 마리의 앵무새가 이 늙은 앵무새를 보고 보스, 즉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은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어리처럼 대충 헤엄치고 대충 뛰고 대충 나르면 소용없습니다. 헤엄치려면 돌고래처럼 쳐야 되고, 날려면 독수리처럼 날아야 되고, 뛰려면 치타처럼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재능이나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려고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때는 내가 다른 일에 재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일에 재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 역량을 집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일에 재능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잘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이면서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한 방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나만의 한 방,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사회생활, 이 직장생활을 무난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